안녕하세요. 초록비입니다. 오늘은 지인의 요청으로 후라이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후라이팬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서 놓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팬들이라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요. 우선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도 불안한 이 코팅 후라이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집에 거의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만큼 대중적인 팬인데 예열이 없이도 음식이 잘 눌러붙지 않는 것이 이 팬의 가장 큰 매력이죠. 보통 코팅 후라이팬을 사용하는 건 불소수지예요. 테프론이나 논스틱 코팅이라고도 하는데요. 불소수지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기사나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코팅이 벗겨지면 그 사이로 중금속이 녹아나오기도 하고, 벗겨진 코팅을 섭취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게 위험하고 덜 위험한지 판단하는 그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은 안전하다 생각해서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조리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조차도 극도로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코팅 후라이팬에 대한 유해성을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무해하다, 괜찮다 라고 하는 마케팅 대신 후라이팬은 소모품이야. 그러니 적당한 가격에 코팅 후라이팬을 사서 코팅이 벗겨지면 새로 버리고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사고 하라는 마케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많은 자료와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이 코팅 후라이팬이 유해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바쁠 때 사용한다고 둔 이 코팅 후라이팬을 마지막으로 제 부엌에서 코팅팬은 완전 퇴출시키려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음은 스테인레스 팬인데요. 요 앞에 보이시는 반짝반짝한 요 팬이에요. 스텐팬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안전성이 최대 장점이고요. 적은 양의 기름으로 요리가 가능하며 세척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코팅이 벗겨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텐 조리도구를 이용해서 마음껏 요리를 할 수 있죠. 벗겨질 염려가 없으니까요. 산과 염기에도 반응성이 낮아 부식될 위험이 없고 몸에 나쁜 물질이 녹아나올 일이 전혀 없죠. 스테인레스는 또 100%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팬이기도 합니다. 내구성과 경제성이 뛰어나서 대를 물려서 쓸 수 있는 그런 팬이죠. 스텐은 예열이 필요한데 이 예열 때문에 성격 급한 분들은 도무지 쓸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물기가 있는 요리 같은 경우에 예열은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징어 볶음 같은 걸 할 때는 예열 없이 바로 합니다. 그래도 늘어붙지 않거든요. 바쁠 때는 팬에 기름을 둘러서 아주 초초초초초 약불에 팬을 올려서 예열을 시켜놓고 그동안 이제 세수를 하거나 옷을 입고 와서 여기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요리를 해요.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장비가 손에 익으면 정말 좋은 펜 중 하나가 이 스텐펜입니다. 예열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법이 너무 까다롭거나 복잡한 게 아니야? 하는 오해로 사용을 꺼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공부를 해서 이 펜이 손에 익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펜 사용 요령은 요령이나 그런 영상은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눌러붙어도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서 쓸 수 있고요. 하지만 펜을 아낀다면 철수세미보다 물에 불려서 소다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 리벳이 없는
통3중 이 후라이팬을 사용해 왔어요. 10년도 넘은 팬인데 지금도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산지 몇 년 안 되긴 했는데 이건 통 5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크기가 크지만 무게는 통 5중이 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벳이 없는 걸 좀 선호해요. 리벳은 이제 몸통과 이 손잡이를 연결해주는 방식에 여기 구멍을 뚫어서 나사로 고정을 하면 좀 더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음식물이 끼는 게 저는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착이 돼 있는 붙어 있는 리벳이 없는 펜을 선호해요. 그리고 뭐 통 3중도 있고 통 5중도 있고 통 7중도 있고 바닥 3중도 있고 뭘 써야 해요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사용해본 결과 통 3중이면 충분하다 생각을 해요. 스테펜을 좋아해서 저는 사각펜도 있고요. 웍도 있어요. 스텐으로 된. 네. 다음은 자, 요 무쇠펜을 한번 봐볼게요. 요거 할머니가 혹시 쓰시는 거 보신 적 있었을까요? 요 무쇠펜. 크랙 예쁘죠? 무게가 좀 있습니다. 요 녀석의 경우 일단 무게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무쇠펜의 이제 브랜드로는 운땡과 안땡 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요. 열 보존을 좀 더 오래 하고 싶다, 무거운 거 괜찮다 하시면 운땡을, 난 손목이 안 좋아서 가벼운 펜이 더 좋아 하시는 분은 안땡의 번처를 추천드립니다. 해외 제품으로는 롯땡이나 스캡슐땡,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는 르크루땡, 스타우땡 등이 있는데요. 예쁜데 가격도 사악하고 코팅이 저는 안 된 걸 쓰고 싶어서 무쇠펜을 드리는 입장이라 에나멜 코팅이 된 해외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뚝배기처럼 열 보존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철수세미나 연마제가 들어있는 초록수세미로 박박 설거지를 화끈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요리를 하고 물을 부어 놓으면 이렇게 살살 수세미로 살살 닦아도 음식물이 잘 닦여 나가요. 그래서 굳이 초록수세미나 철수세미를 사용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오래 가열하고 따뜻하게 먹을 음식을 조리하기에는 무쇠펜이 참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닭갈비도 좋고요. 볶음밥 같은 경우에 저 일부러 이렇게 눌러붙게 만들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서 먹습니다. 코팅이 벗겨질 염려가 전혀 없으니까요. 철분 섭취는 덤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빈혈이 없었던 이유가 무쇠속과 무쇠펜을 써서라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얘도 단점이 있죠. 산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 후 음식을 그릇에 옮겨 담아야 하고 세척 후에는 가스불에 녹이 슬지 않도록 물기를 충분히 말리고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손에 익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즈닝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시즈닝은 뭐 매번 하는 게 아니라 팬을 처음 샀을 때랑 팬을 오래오래 써가지고 이제 기름막이 막 굉장히 두꺼워졌을 때, 묵은 때가 있을 때만 하면 되는데 시즈닝이란 이제 팬에 오일을 먹여서 코팅막을 만들어주는 걸 말해요. 건성유인 아마시유나 식물성 오일인 들기름을 이용하면 더 좋은데요. 건성유가 중합 반응을 일으키는데 제일 좋다고 해요. 중합 반응이 뭐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이제 연속으로 결합을 해서 분자량이 큰 분자 하나로 만드는 건데 이런 반응을 통해서 오일이 단단한 코팅막의 형태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해주는 게 시즈닝이라고 합니다. 단 시즈닝은 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밖에서 버너를 켜놓고 하거나 집에 오븐이 있다면 오븐에 구워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팬입니다. 한동안 볶는 요리에 미쳐가지고 제가 하루가 멀다고 사용했는데 대충 이렇게 기름을 안 바르고 신문지에 싸서 넣어놨더니 이렇게 녹이 났어요. 하지만 코팅팬이 아니기 때문에 철수세미나 초록수세미로 박박 이 녹을 밀어내고 시즈닝을 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철팬의 장점은 무쇠와 다르게 무쇠가 은은한 열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빠른 고온의 열을 음식이 전달해 주는데 볶음 요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중국집에 가시면 철로 된 커다란 웍이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물기가 나오기 쉬운 채소 종류를 철팬에 볶으면 휘리릭 빠르게 볶으면 물도 안 나오고요. 채소에서 식감을 살리는 그런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도 이 철팬에 구우면 그 순간적인 뜨거운 고열로 고기 안에 육즙을 잘 가두기 때문에 철팬에 스테이크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